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아빠 멋진 불금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식하기가 어렵습니까? 혹시 쉽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는 삼성전자 장기 투자자입니다. 그것도 우선주. 여러분도 삼성전자를 일부 들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가 저의 경제적 자유를 무조건 보장해 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 그 시그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주식이라는 게 저는 상당히 쉽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단타 급등주 이거는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맞추지도 못하고,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만큼은 저는 아주 쉽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로 생각을 하면 저는 무조건 삼성전자의 실적과 확장성을 보면 무조건 저는 우상향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등락폭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올라 있다는 건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삼성은 주식 중에서 가장 쉬운 주식이다, 결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주력이고, 그 중에서 D램 그리고 낸드 프레스가 있죠. 부동의 1위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파운드리가 향후 미래의 대세가 되고 있죠. 이 파운드리 역시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를 충분히 상쇄를 하고도 남을 정도의 거대 시장입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 시장의 한 30% 정도 차지한다면, 비메모리 반도체 거의 70% 육박하죠. 이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파운드리입니다. 대만의 TSMC가 시총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이 파운드리만큼은 삼성전자가 무조건 점유율을 끌어올리기만 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보다 더욱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게 결론입니다. 주가가 조만간에 폭발적으로 또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최근에 보름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가 미친 듯이 날뛰었죠. 이 날뛰는 게 환율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내년의 기대감, 업황 개선, 여러 가지 증권업계나 반도체 업계에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막 내놓고 있죠. 물론 저는 D램의 빅사이클이 분명히 예견이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라도 삼성의 주력이기 때문에 주가를 충분히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저는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그래프, 여러분, 이 5나노 트렌드 포스에서 나온 그래프인데, 이 5나노는 초미세공정이죠. 이 파운드리 시장이 향후 2-3년간 생산 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말 자체가 한마디로 파운드리가 엄청나게 지금 공급이 딸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프를 보면 시커먼 게 삼성전자 캐파 양이고, 그리고 이 색깔이 좀 약간 좀 남색, 무슨 색이랍니까? 이게 대만의 TSMC인데, 결국 2021년도 맨 우측 그래프를 보면 거의 캐파가 비슷할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많이 상승을 할 거다, 그래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 그래프를 보고 삼성전자에 지금이라도 오늘 저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과감하게 무려 제가 몇 주를 산지 압니까? 무려 10주를 샀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저한테는. 직장인이 10주 정도 산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저보다 600주 이상 사시는 분도 있고, 저보다 더 많이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미처럼 꾸준히 담아갈 겁니다. 일단 저는 이 그래프만 보고 자신 있게 또 우상향을 할 거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내년, 내후년, 물론 21년 예상치인데, D램이 받쳐주고, 그리고 파운드리 역시 또 휘발유를 붙는 거죠. 폭발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폭발을 할 거라 믿고 있고, 그 중간에 등락폭은 절대 신경 안 씁니다. 일단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 전부터 빅사이클을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순간의 등락은 모르지만 미래는 분명히 밝을 거라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삼성전자 주가가 조만간에 또 상승을 할 수 있다. 물론 폭발적으로 상승도 할 수 있죠.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정체 상태에 머무는 것과 달리 반도체 수탁 생산이죠. 파운드리입니다. 이걸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 기업의 성장은 예상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시장 조사회사 트렌드포스죠. 반도체 설계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아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회사의 2020년 올해 수익이 전년 대비 23.8%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23.8%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첨단 미세 공정과 8인치 용량이 내년에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또한 무조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향후 코로나가 서서히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미래 대세는 재택근무, 그리고 원격 수업, 5G,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 계속해서 증가하죠. 그리고 통신 인프라 구축, 거기에 따른 부품 수요 및 기타 특수 요인도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시장의 주역이 확실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의 2020년 매출액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이면서 전년 대비 여러분 23.8%가 증가한 것은 증가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고객의 수주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빠듯한 파운드리 생산 공급 능력이 2021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4나노, 3나노 이 공정 자체가 각각 2021년하고 2022년에 여러분 시장에 출하될 예정인데, ASML의 초미세 혁신 공정, EUV 공정이죠.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하고 TSMC가 10나노 내외 공정으로 이미 어떻게 보면 성숙 단계에 있는 반면에 첨단 공정으로 볼 수 있는 첨단 공정으로 볼 수 없는 28나노죠. 이걸 포함한 이상의 공정도 수요 증가가 공급이 제한될 조짐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수요가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물량을 따라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호황을 맞게 되는 거죠. 파운드리 역시. 특히 8인치 웨이퍼 제품 가격이 12인치 웨이퍼 가격에 상대적으로 솔직히 낮습니다. 효율성도 떨어지는 게 문제인데, 파운드리 제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8인치보다는 효율성 때문에 12인치 용량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MIC라고 전력 관리용 반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랑 그리고 LDDI 대형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같은 건데, 이 제품이 8인치 팹에서 제조하는 것이 상당히 경제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굳이 12인치 웨이퍼 또는 최첨단 미세 공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역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대 시장인 중국에서 삼성이 지금 8인치로서 상당히 아마 약진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5G 5세대 이동 통신 시장이 도래함에 따라서 스마트폰이 물론 기지국 건설에 필요한 PMIC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한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공급에 제한을 받는 8인치 웨이퍼 공급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물론 공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솔직히 부족한 게 이번 기사는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가 생산 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삼성은 이때 계속해서 점유율을 상승시키고 이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나간다면 삼성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 나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전 가동 상태를 유지를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면 역부족입니다. 생산하는 데만 역부족입니다. 내년 솔직히 여러분, 애플의 아이폰 13 그리고 A15 바이오닉 이 SoC 칩이죠. 시스템 온 칩이 AMD의 5나노 그리고 젠4 CPU 생산으로 TSMC의 가동률이 85에서 90%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말부터 내후년 경우에도 미디어텍이나 엔비디아
퀄컴이 그 5나노나 4나노 공정 제품의 그 대량 생산이 분명히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AMD의 젠4 CPU죠. 이것 또한 생산량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 확충도 계속해서 할 상황이라는데, 여러분, 삼성은 내년에 4나노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2년도 3나노. 제일 중요한 건 공정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업체를 수주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삼성이 선점을 해나가고 초미세 공정으로 인해서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강 구도입니다. 한 업체 팬뉴스에서 대만의 TSMC만 절대적으로 몰아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영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업가를 하더라도 주문을 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으면 한 곳에 절대 몰빵 못 들어갑니다.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 한 곳에 분명히 팹리스 업체는 두 군데를 다 견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왔으면 들어왔지 절대 한 곳에 몰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팹리스 업체의 그 사업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두 군데를 같이 견줘야 되고, 삼성이 물밑 작업을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그 퀄컴의 그 스냅드래곤이죠. 그리고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 그리고 그 엔비디아와 그 지포스 GPU죠.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 내년 중에 5나노 시설을 계속해서 확장할 계획인데, 그럼에도 삼성전자의 그 5나노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TSMC의 20%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여러분, 이건 예상치입니다. 이 캐파 자체도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듯이 분명히 점유율을 어느 순간 저는 따라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은 2022년 3나노가 마지노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고, 형님 누님들 구독자님들, 삼성전자의 주가,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이 종목은 우리 경제적 자유에서 가장 쉬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믿고 장기 투자를 하면 저는 무조건 우상향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믿고 갑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으셔도 되고 믿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당장의 단타를 위한 등락폭은 절대 신경 쓸 수도 없고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릅니다. 신도 솔직히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다음 영상을 위해서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